네, 안녕하세요. DSP 연구실 김두윤입니다. 제가 원래 진행하고자 했던 CS224의 수업 영상은 스페셜 렉처 2에 관한 부분이었습니다. 수업 영상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두 번째 스페셜 렉처에서는 버트의 저자가 직접 초청되어서 이 버트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하고 더불어 사전 학습된 여러 트랜스포머 기반의 언어 모델에 대한 내용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되어서는 다른 연구원분들께서 이미 다루셨기 때문에 저는 다른 내용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제가 준비한 내용은 What Does Bird Look At? 이라는 제목의 논문입니다. CS2사연을 진행하시는 분들이 직접 작성한 논문으로 버트를 공부하셨던 분들이라면 한 번쯤 들어보셨으리라 생각됩니다. 이 논문은 12개의 레이어에 존재하는 12개의 어텐션 헤드를 여러 방면에서 조사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논문을 처음 읽었을 때 저자들이 진행한 실험 및 태스크들이 무엇인지 많이 헷갈렸었는데요. 저희의 설명이 많은 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논문의 목차에 따라 동일하게 차례를 구성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 목차에서는 저자들이 진행한 실험에 대해서 소개하고 연이어 트랜스포머와 버트에 대해서 간략히 소개한 다음 본 논문에서 실험한 내용이 세 번째부터 다섯 번째 챕터에 걸쳐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 점을 유의하며 논문을 읽어보시면 좋을 듯합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등장한 지 벌써 3, 4년 정도 흐르긴 했지만 모두들 아시다시피 거대 언어 모델인 버트, GPT, T5 그리고 이에 대한 여러 변형된 언어 모델들의 성능은 엄청난 수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사전에 학습된 모델을 사용함으로써 그 활용도는 더욱 높아졌는데요. 이러한 모델들이 왜 이렇게 좋은 성능을 내는 것일까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이 나올 것입니다. 핵심은 이러한 모델이 사전학습을 통해 언어 구조를 파악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일 것입니다. 어떠한 언어적 특징을 학습하는지 확인하는 방법으로는 선별된 문장과 그에 대한 결과물을 통해 확인하는 방법 또는 중간 산출물인 벡터를 이용해 확인하는 방법 등이 존재합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사전 학습된 버트 모델의 어텐션 맵을 통해 각 어텐션 헤드의 특성과 언어적 특징 파악의 관계를 살펴보는 실험을 진행하였습니다. 어텐션이라는 것 자체가 언어 모델에서 활용될 때는 현재 상황에서 다음 단어를 예측하는데 어떠한 단어가 가장 영향을 많이 끼쳤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지표이기 때문에 어텐션을 통한 모델의 언어 구조 학습 과정을 살펴보는 것은 충분히 일리 있어 보입니다. 서두에 언급한 것처럼 본 논문에서는 크게 세 가지의 실험을 진행하였습니다. 혼돈을 피하기 위해 본문에 언급된 문장을 함께 제시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 어텐션 헤드의 물리적인 패턴을 확인하는 실험입니다. 본문에서는 How words attention heads behave라고 명시되어 있는데, 어텐션 헤드가 특정 위치에 집중하는지 혹은 브로드하게 단어들을 살펴보는지 등을 파악하는 실험이 되겠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상당수가 이 세퍼레이터 토큰에 집중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별다른 의미를 지니고 있지는 않는 일종의 노 오퍼레이션의 관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같은 레이어에 있는 어텐션 헤드들이 유사한 패턴을 보이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어텐션 헤드가 어떠한 언어적 현상을 파악하는지를 조사했습니다. 어텐션 헤드를 하나의 모델로 간주하여 단어를 입력하였을 때 어텐션 스코어를 통해 단어들 사이의 신택식 관계가 잘 파악되는지를 확인하는 태스크를 수행하였는데요. 미리 말씀을 드리면 특정 어텐션 헤드가 특정 신택틱 릴레이션을 잘 찾아내는 현상이 발견되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뒤에서 자세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밖으로도 코레퍼런스 레졸루션에 대해서도 어텐션 헤드가 잘 파악하고 있는지 확인해 보았습니다. 이렇게 언어적 현상 및 단어 간의 관계를 잘 파악하는 것은 일방적인 supervised learning이 아닌 언어 모델로서의 self-supervised learning에 의한 것으로 저자들은 주장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어텐션을 기반으로 한 probing classifier를 제시하였습니다. probing classifier를 뒤에서 다시 언급하겠지만 이는 간단한 인공신경망으로서 기본적으로는 모델 내에서 생성되는 벡터 레프레젠테이션을 통해 POS 태깅, 디펜던스 파싱 등의 태스크를 실시합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디펜던스 파싱을 수행하는 어텐션을 기반으로 한
프로빙 클래시파이어를 제시한 것입니다. 본격적인 실험 내용을 살펴보기에 앞서 트랜스포머 모델과 버트 모델에 대해 간략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잘 아시다시피 트랜스포머 모델은 어텐션 기법으로만 구성된 인코더 디코더 형식의 모델입니다. 어텐션의 기본 공식과 트랜스포머에서 사용된 멀티헤드 어텐션에 대한 수식을 자세히 적어보았습니다. 시퀀스에 있는 각 단어의 벡터의 차원수를 D 모델이라고 했을 때 실제 트랜스포머에서 D 모델의 값을 512로 지정하였습니다. 그리고 멀티헤드의 개수를 8개로 지정하여 각 헤드에서 산출되는 벡터의 차원수는 512에서 8로 나눈 64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유의하실 점은 멀티헤드 어텐션에 사용되는 쿼리 키 밸류 벡터는 단어 인베딩 벡터를 물리적으로 멀티헤드의 개수만큼 쪼갠 것이 아니라 학습 가능한 매트릭스와의 곱을 통해 생성된 벡터를 이용하게 되는 점입니다. 주황빛 상자로 표시해둔 부분이 이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트랜스포머 모델에서는 인코더와 디코더의 레이어를 각각 6개씩 구성하였습니다. 버트는 앞서 살펴본 트랜스포머의 인코더 레이어만을 가지고 만든 모델입니다. 총 12개의 인코더 레이어가 존재하는 것이고 히든 사이즈는 768이 되고 기본적인 멀티헤드 어텐션의 계산 과정은 모두 동일합니다. 크게 버트 베이스와 버트 라지 두 가지 타입이 존재하는데요. 버트 라지가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레이어의 숫자, 인베딩 벡터의 차원수, 어텐션 헤드의 개수 등이 더 큰 것을 나타냅니다. 아무래도 버트의 핵심은 사전 학습으로 활용된 태스크로 마스킹 단어를 예측하는 것, 그리고 함께 입력되는 두 문장이 연이은 문장인지 확인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본 논문을 보시면 헤드와 함께 두 개의 숫자가 하이픈으로 연결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을 텐데요. 예를 들어 A-7으로 표기되어 있는 것은 이제 8번째 레이어의 7번째 헤드를 의미합니다. 트랜스포머와 버트에 대해서 이제 올해 졸업하신 저희 연구실의 김동화 박사님께서 설명하신 영상이 있으니 꼭 한번 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본격적으로 실험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맨 먼저 어텐션이 언어적 구조를 이해하고 있는지 파악하기 전에 버트의 어텐션이 표면적으로, 즉 단순히 물리적으로 어떤 패턴을 보이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험을 위한 설정 사항을 먼저 살펴보면 버트 베이스 모델을 이용하여 한 패러그래프 세그먼트당 길이가 128개 토큰으로 이루어진 위키피디아 문서를 보시는 형태로 입력했다고 합니다. 특별히 마스킹을 따로 진행하지는 않았다고 하는데 이는 어텐션의 모습을 확실히 보기 위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텐서들의 모양을 실제 값을 넣어서 제가 표기해 보았는데요. 총 12개의 레이어에서 각 레이어당 12개의 어텐션 헤드가 있으니 144개의 헤드가 존재할 것입니다. 해당 논문에 대한 코드를 저자가 공개해 두었습니다. 보시는 코드를 통해 어텐션 맵에서 각 헤드별 평균 어텐션 스코어를 확인하게 됩니다. 즉, 어텐션 맵은 12x12의 텐서가 될 텐데 이는 n번째 레이어에서 k번째 헤드에서 구한 상대적인 위치 관계에 있는 단어 간의 어텐션의 평균 또는 특정 단어 간의 어텐션의 평균 값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면 주어진 단어의 오른쪽 단어를 보는지 혹은 왼쪽 단어를 보는지, 그리고 세퍼레이터 토큰에서 다른 단어를 향한 어텐션 스코어, 혹은 다른 단어들에서 세퍼레이터 토큰으로 향하는 어텐션 스코어, 그리고 세퍼레이터 토큰에서 세퍼레이터 토큰으로 향하는 스코어 등을 관찰한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상단에 표기한 GitHub 사이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먼저 상대적인 위치에 관한 어텐션 헤드들의 모습을 살펴보면 대부분의 어텐션 헤드들이 현재 토큰에 어텐션을 부여하지 않은 것을 확인하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초반에 위치한 레이어의 어텐션 헤드들의 대부분은 다음 단어 혹은 이전 단어에 집중하는 경향을 보였다고 합니다. 보시는 그림 중 직사각형 선으로 둘러싼 부분은 세 번째 레이어의 첫 번째 헤드가 다음 토큰에 특히 집중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표면적으로 나타나는 또 다른 특징은 세퍼레이터 토큰으로 몰리는 현상인데요. 아래 두 그림 중 좌측 그림은 해당 토큰으로
향한 어텐션의 평균값, 그리고 우측 그림은 세퍼레이터 토큰으로 향하는 어텐션의 평균값을 나타냅니다. 12개의 레이어가 있고 하나의 레이어에서 각 토큰당 헤드를 나타내는 12개의 점이 표시된 것입니다. 좌측 그림을 통해 6번째에서 10번째 레이어에서 세퍼레이터 토큰의 평균 어텐션 값이 0.5가 넘는 헤드의 개수가 상당히 많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세퍼레이터 토큰이 128개의 토큰 중 2번씩 등장하기 때문에 어텐션이 평균적으로 64분의 1의 값을 가져야 하는데 실제 평균값은 이보다 훨씬 더 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편 세그먼트 차원에서 세퍼레이터 토큰이 각 세그먼트를 압축해주는 역할을 해주는 것일까에 대해서도 탐구해 봤을 때 우선 그것은 아니라고 저자들은 주장하고 있습니다. 만약 세퍼레이터가 그런 역할을 한다면 세퍼레이터가 다른 토큰들을 넓게 살펴봐야 하는데 우측 그림에서 세퍼레이터 토큰에서 자기 자신 혹은 다른 세퍼레이터 토큰으로 향하는 어텐션의 값이 1에 가까이 있는 것으로 보아 세퍼레이터 토큰이 여러 단어들을 살피기보다는 자기 자신 혹은 다른 세퍼레이터 토큰에 집중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뒤에서 자세히 다루겠지만 특정 헤드가 특정 신텍스 관계를 파악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지 실험을 하였는데 그때 세퍼레이터 토큰이 아닌 토큰들이 세퍼레이터 토큰으로 향하는 모습이 쉽게 확인되었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8번째 레이어의 10번째 헤드는 직접 목적어에 해당하는 단어가 목적어의 동사로 향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때 명사가 아닌 대부분의 단어들이 세퍼레이터 토큰으로 향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관계를 아예 관계 없음을 의미하는 no operation이라는 no-op이라는 관계로 칭하였습니다. 추가적으로 그라디언트를 활용한 토큰의 중요도를 파악하는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이때는 버트의 Masked Language 모델링 과업을 별도로 실시를 했다고 하는데 하단의 그림이 이에 대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텐션 웨이트에 대한 로스의 미분값을 구한 것인데요. 앞선 슬라이드에서 보여드렸던 것과는 반대로 6번째에서 10번째 레이어에서 세퍼레이터 토큰의 미분값이 거의 0에 가까운데 이는 것 세퍼레이터 토큰이 버트의 결과물에 큰 영향을 주지 않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확인해 볼 특징은 특정 단어에 어텐션이 몰리는지 혹은 골고루 퍼져 있는지를 나타내는 특징입니다. 이를 각 레이어별, 헤드별 어텐션 값의 분포를 활용한 엔트로피를 계산해서 확인해 보았습니다. 즉, 엔트로피가 클수록 어텐션이 좀 브로드하게 퍼져 있다는 것이고 엔트로피가 작을수록 특정 단어에 몰려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측의 그림에서 이를 확인할 수 있는데 보시면 초기 레이어에서 상대적으로 엔트로피가 가장 높은 경향을 볼 수 있습니다. 한 단어로 향하는 어텐션 값이 전체의 최대 10%라고 합니다. 그만큼 골고루 퍼져 있다는 것인데요. 그래서인지 어텐션의 형태가 모든 벡터를 모아놓은 마치 bag of factors와 같게 된다고 저자들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편 CLS 토큰으로부터 나오는 어텐션 엔트로피를 확인해 보았는데 마지막 레이어에서 가장 큰 값을 가졌다고 합니다. 이는 곧 CLS 토큰이 브로드하게 단어를 살펴보고 있다는 것인데 여러 단어들을 동시에 살펴보며 어그리게이팅을 하고 있는 것으로도 볼 수 있기 때문에 버트 논문에서 언급된 것처럼 CLS 토큰이 다음 문장을 예측하는 태스크의 인풋 값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개별 어텐션 헤드가 언어 구조 파악에서 어떠한 부분을 학습하고 이를테면 어떤 부분을 전담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probing classifier라는 것이 언급됐었는데요. 이것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probe란 단어의 뜻을 살펴보면 명사로 쓰일 때는 엄밀한 조사, 동사로 쓰일 때는 면밀히 조사하다 등이 되겠는데요. 랭귀지 모델에서의 프로빙이란 모델이 어떤 언어적 정보를 파악할 수 있는지 확인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프로빙을 위한 태스크라는 것은 뭔가 인코딩된 벡터를 이용해서 우리가 찾고자 하는 현상 파악을 위해 태스크를 실시하는 것으로 이를 위한 단순한 모델을 보통 프로빙 클래시파이어라고 합니다. 보통 발견하고자 하는 언어적 특성은 주로 part of speech tagging이나 dependence parsing,
coreference resolution 등이 있습니다. 어떠한 프로빙 태스크가 효과적인지를 제안하는 여러 논문들이 있는데요. 본 논문에서는 프로빙 태스크로 디펜던싱 파징을 진행했습니다. 단어 수준의 태스크를 수행하기 위해 단어와 단어 사이의 어텐션 값을 보도록 몇 가지 조치를 취했는데요. 만약 특정 단어에서 여러 토큰으로 나뉘어진 단어로의 어텐션 스코어를 계산할 때는 각 어텐션 값의 합을 구했고, 반대로 여러 토큰으로 분리된 단어에서 다른 단어로의 어텐션 스코어를 구할 때는 어텐션 값의 평균을 구했다고 합니다. 이 그림은 버트의 각 어텐션 헤드가 어떠한 언어적 현상을 담당하고 있는지 보여주는 전체적인 그림입니다. 보시면 꽤나 각각의 어텐션 헤드들이 여러 링구이스틱 페노메나들을 잘 다루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실험을 위한 기본 설정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우선 월스트리트저널 데이터에 스탠포드 디펜던시를 적용한 값을 레이블로 삼았다고 합니다. 디펜던시 파징을 통해 각 단어는 헤드 워드와 디펜던트 워드로 나눠지는데요. 디펜던트 워드가 헤드 워드를 꾸며준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좌측 하단의 그림이 월스트리트저널의 디펜던시 파징을 적용한 샘플이고요. 오른쪽 표는 디펜던시 파징의 헤드와 디펜던트의 관계에 대한 설명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확도 비교를 위해 베이스라인으로 설정한 것은 단순한 위치 기반 규칙으로, 예를 들면 -2가 적혀 있으면 디펜던트 단어 기준 왼쪽 두 번째가 헤드워드가 된다고 여기는 규칙입니다. 우측 하단의 표가 디펜던시 파징의 각 관계를 가장 잘 예측하는 헤드와 정확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모든 관계를 잘 예측하는 특정 하나의 어텐션 헤드가 없다는 점과 생각보다 특정 관계를 찾아내는데 특화되어 있는 어텐션 헤드가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실험을 통해 확인한 또 다른 사실은 어텐션이 디펜던트 워드에서 헤드 워드로는 많이 향하는 반면에 그 반대로는 이제 어텐션이 잘 향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 이유로는 디펜던트 워드는 하나의 헤드 워드만을 갖지만 헤드 워드는 여러 개의 디펜던트 워드를 가질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한편 기존에 명시된 것과는 달리 어텐션 헤드가 디펜던트 워드와 헤드 워드를 서로 다르게 예측하는 경향도 있었는데요. 예를 들면 attention head 7-6는 이제 apostrophe s를 포지션 관계에서 dependent word로 마킹하지만 실제로 apostrophe s 앞에 있는 단어가 dependent word라고 합니다. 이런 결과는 랭귀지 모델이 self-supervised learning을 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합니다. 이를 통해 attention head별로 잘 파악하는 syntactic relation이 존재함을 알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coreference resolution에 대한 실험도 진행해 보았습니다. coreference resolution은 고유명사, 인칭대명사 등으로 나타낸 단어 중 같은 대상을 지칭하는 엔티티를 찾아내는 태스크입니다. 결과적으로 이 역시도 coreference resolution에 특화된 attention head가 존재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까지는 개별 attention head가 각각 어떤 역할을 수행하는지 살펴보았습니다. 모델의 관점에서는 신텍스에 관한 전반적인 정보가 여러 어텐션 헤드로 분산되어 있을 것이기 때문에 이를 확인하기 위해서 저자들은 어텐션 스코어를 기반한 프로빙 클래시파이어를 제시하여 어텐션 헤드가 조합을 이루었을 때 어떠한 능력이 있는지 살펴보았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개의 어텐션 헤드들에게 신텍스에 관한 전반적인 정보가 분포되어 있을 것입니다. 버트의 어텐션 스코어는 고정한 채 소수의 학습 가능한 파라미터를 추가해서 새로운 클래시파이어가 제시되었는데요. 이 클래시파이어는 문장 내에서 어떤 단어가 주어진 단어의 신택틱 헤드가 되는지 확률을 출력함으로써 이 신택틱 헤드를 예측하게 됩니다. 두 종류의 클래시파이어를 제시하였는데요. 첫 번째는 오로지 어텐션 값만을 이용한 분류기입니다. 어텐션 웨이트의 가중합을 통해
확률을 출력하는 방법인데요. attention weight에 학습 가능한 매트릭스를 각각 곱하고 더한 뒤 exponential 함수에 입력하여 확률 값을 출력하도록 합니다. 두 번째는 attention weight과 해당 단어들의 globe embedding 벡터를 연결한 값을 추가하며 마찬가지로 가중합을 통해 예측하는 방법입니다. 이때 WK나 UK와 같은 웨이 매트릭스와 임베딩 벡터를 내적함으로써 단어의 의미를 고려한 가중치가 되는 것입니다. 세 가지의 베이스라인을 설정해서 비교해 보았는데요. 첫 번째는 주어진 단어의 오른쪽을 헤드라고 예측하는 것. 두 번째는 간단한 한 층짜리 뉴럴 네트워크로 글로브 임베딩 벡터와 두 단어의 벡터 간 거리를 입력받아서 예측하는 방법. 세 번째는 어텐션 맵은 사전 학습된 버트 모델로부터 가져오지만 워드 임베딩 벡터는 랜덤하게 초기화된 값을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결과적으로 어텐션 웨이만으로도 모델이 신텍스에 대해서 잘 파악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단어 임베딩 벡터도 함께 입력된다면 더 높은 정확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저자들이 주장하기로는 버튼 모듈로부터 생성된 단어 임베딩이 신텍스 파악에 있어서 어텐션 맵만큼의 영향력은 없다고 합니다. 또한 여기서 단어 벡터로 버튼 임베딩이 아닌 글로브 임베딩을 사용한 이유로는 이미 어텐션 맵에서 버트 임베딩의 정보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어찌됐든 이 Self-Supervised Learning을 통해 버트가 신텍스 정보를 잘 파악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 어텐션 헤드들이 링구이스틱 페노메나 파악에 있어서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 살펴보았습니다. 이러한 앞서 살펴본 내용을 토대로 총 144개의 어텐션 헤드들에 대해서 군집화를 진행해 보았습니다. 각 어텐션 헤드의 분포간 거리를 구하기 위해 젠슨 샤넌 다이버전스를 통해 그 거리를 구했고 그 기준으로 클러스터링을 진행한 결과를 2차원상으로 나타내 보았습니다. 양쪽 모두 총 144개의 어텐션 헤드가 같은 위치에 그려져 있고 좌측은 같은 레이어에 있는 어텐션 헤드들을 표시한 것이고 우측은 3장에서 다뤘던 어텐션 헤드들의 제네럴한 패턴에 따라 군집화를 실시한 모습입니다. 우선 왼쪽 그림을 통해 같은 레이어에 있는 어텐션 헤드들끼리 모여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측의 그림을 통해 비헤이비어가 유사한 어텐션 헤드들끼리 모여있는 것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결국 같은 레이어에 있는 헤드들은 서로 비슷한 패턴을, 즉 비헤이비어가 비슷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른 연구에서는 이 머신 트랜슬레이션 태스크의 경우 같은 레이어에 있는 헤드들끼리의 비헤이비어가 달라야 트랜스포머의 성능이 좋다고 주장하였는데 보시는 바와 같이 같은 레이어에 위치하면 어텐션 헤드의 비헤이비어도 유사해지는 경향을 보이는 것은 훈련 시에 훈련할 때 드롭아웃을 통해 몇몇의 어텐션이 아예 제로가 되기 때문에 헤드들 간의 중복이 많아지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 것이라고 저자들은 주장하고 있습니다. 오늘 살펴본 내용과 연관된 다른 연구들을 몇 가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트랜스포머 등장 이후 우후죽순으로 탄생한 여러 언어 모델의 사전학습과 관련된 엄밀히는 왜 트랜스포머 기반의 혹은 어텐션 기반의 모델들이 좋은 성능을 내는지에 대해 여러 방면에서 연구가 상당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선별된 문장을 입력해서 그 결과물에 대한 평가를 진행하는 것이나 프로빙 클래시파이어를 통해 중간 산출물인 벡터 레프레젠테이션의 정보력을 평가하는 방식 등이 대표적이며 어텐션을 직접적으로 파헤쳐본 연구들도 있습니다. 어텐션이 설명력을 가질 수 있다, 없다에 대한 주장들이 오고 가고 있는 추세인데요. Attention is not explanation 이라는 제목의 논문이 등장하고 바로 이에 맞대응하는 Attention is not explanation 이라는 논문도 등장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저희 연구실 윤훈상 석사과정이 잘 정리해 놓은 영상이 있으니 관심 있으신 분들은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도 유익하고 재미있는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